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손윗동서가 쓰니님을 질투해서 남편이 바람이 나도록 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결혼 3년차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일하고 있고 내년쯤 아이 가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 형님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편은 이형제 중 차남입니다. 제가 30살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2살 많아요. 형님은 저와 동갑이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찍 20대 초반부터 연애해서 2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과 남편은 어려서부터 알아오다가 결혼으로 가족이 된 거라서 많이 친해요. 형수와 도련님 사이에 하기 어려운 말들도 스스럼 없이 잘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를 만나도 반겨주거나 한 적 없고요. 그래도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급여가 그리 많진 않아도 야근도 거의 없고 해서 좋았었는데 근래 들어 야근한다고 늦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요.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와 부부관계 횟수도 거의 없어지고요. 제가 좀 무딘 편인데도 남편이 바람이 나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만 졸이다가 형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형님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차에 도청기를 하나 설치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도청 장치를 구매해서 남편 몰래 남편 차에 설치했습니다. 또 남편이 며칠을 야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와서 도청 장치를 가져다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내용도 없고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차에서 통화하는 소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서 도청 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고 남편 힘들게 야근하는데 의심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님은 그럼 그렇지 하며 자기가 남편을 어려서부터 봐왔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그럴 사람 아니라며 잘 됐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가방에 넣어놓은 도청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꺼내 들고는 저에게 이게 뭐냐며 막 난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힘들게 야근하고 직장생활 했는데 마누라가 의심이나 한다며 저와 같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한동안 다 맞춰주고 기분 좋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밤에 동생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남친과 데이트 중에 제 남편이 여자 둘과 커피숍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남친과 함께 남편을 미행했는데 커피숍에서 나와 한 여자는 보내고 남은 한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모텔 앞이라고 저더러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동생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듣고 모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남편과 여자 인상착의를 말하고 그 방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나 공무로 키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도 그냥 와이프라고 하면서 키를 달라고 하면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생 커플과 모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남편이 상간녀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상간녀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동생이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우물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야근한다더니 맨날 이러고 다녔냐며 제가 울며불며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여자는 상간녀 주제에 저에게 여자가 이렇게 질질 짜니 남자가 실증이 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자료나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가증스럽게도 증거 있냐고 했어요. 제 동생이
당신들 모텔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랬더니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냥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도망치듯 가는 상간녀 뒤에다 대고 제 동생이 위자료 많이 준비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가 큰 소리가 나고 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나 봐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망신 주지 말고 집으로 가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제 동생 남친이 남편에게 처형 데리고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보내냐고 자기가 못 보낸다며 자기 앞에서 얘기를 하라더군요. 그랬더니 남편이 동생 남친에게 네가 뭔데 하면서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했어요. 동생 남친이 처형과 이혼할 때 위자료 많이 줘야 할 텐데 자기 때리면 폭행합의금까지 내려냐고 하면서 돈 많으면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차를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동생 커플과 함께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고요. 남편에게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며칠 안 받았고요. 며칠 뒤 주말에 친정집으로 남편이 찾아와서 울며불며 빌었는데 저는 별로 화나는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동서 형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저와 만나기 전에 형님의 소개로 잠깐 만났었다가 헤어졌는데 얼마 전 형님이 남편을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형님이 그 상간녀가 남편을 하도 못 잊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 상간녀가 하도 둘러붙어서 술김에 모텔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그 여자를 안 보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오고 해서 또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제가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해 놨다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해서 그 상간녀와 차에 함께 타지 않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도청장치 수거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마음껏 상간녀와 차를 타도 된다고 말해줬대요. 그리고 도청기가 제 가방에 있을 테니 찾아서 저에게 난리 한번 치라고 코치까지 해줬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저에게 빌더라고요. 전부 다 녹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제가 상담을 요청할 때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저를 위해주는 척하며 저를 갖고 놀았다는 걸요. 어쨌든 이혼은 결심했지만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했습니다. 형님 부부도 시댁으로 오라고 하고요. 시댁에 가서 형님과 아주버님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일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혼한다고요.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해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재판 이혼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래서 제 동생이 모텔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촬영한 영상과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녹음된 파일을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이 형님을 마구 두들겨 패면서 재수씨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질투를 하더니 이런 짓을 해서 내 동생 이혼시키니까 속이 후련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버님이 너도 나랑 이혼이라고 하면서 형님을 밟아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자기들이 좋아서 붙어먹은 거지 왜 자기 잘못이냐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덕분에 이혼한다고 이런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인 거 애 낳기 전에 형님 덕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 이혼할 때는 형님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말했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과 함께 변호사 선임해서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요. 선하고 검소하신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쓴 글이 아직도 있었네요. 그때 여러분들의 댓글에 위로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기 꼭 올려달라 하신 분들이 많았어서 후기 올립니다. 전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지만 거절하고 결국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동서 형님도 혼인 파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제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도 형님과 협의 이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숙려기간이라네요.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혼당하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 남편과 아이 낳고 나이 더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더 큰일이겠다 싶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걱정해 주신 만큼 야무지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불행 중 다행이네요. 쓰니님은 당차신 분이시라 앞으로 잘 해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 보내주세요.